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입니다. 더 해빙이라는 책인데요. 이서윤, 홍주연 지음, 수호서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공동 저자 중 한 분인 이서윤 님은요. 대한민국 상위 0.01%가 찾는 행운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선출관된 최초의 한국 자기계발서로 전 세계 21개국에 판권 계약이 되었다고 하고요. 돈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가장 새롭게 담고 있는 책으로 이 책 덕분에 많은 분들이 행운을 얻었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도 몇 편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서윤님은요, 사주와 관상에 능했던 할머니의 발견으로 7살 때 운명하게 입문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본 어린 손녀의 삶은요, 행운을 불러오는 운명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지원과 또 이서윤의 신념으로 주역과 명리학, 자미두수, 점성학 등 동서양의 운명학을 빠짐없이 익혔고요. 10만 건의 사례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얻은 결과를 이 책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또 공동저자인 홍주연님은요, 기자로 일하던 시기에 이서윤님을 만났고요, 10여 년 후에 기적적으로 다시 만나서 이서윤님으로부터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즉, 해빙을 배우고 실천한 뒤에 이 책을 함께 집필을 했습니다. 즉, 이 책은요, 홍주연님이 이서윤님을 만나서 부자가 되는 비결을 전해 듣는 과정 속에서 부에 관한 깨우침을 하나씩 얻는 형식으로 쓰여 있습니다. 부에 대한 궁금한 점을 묻고 대답하는 것이요, 마치 인터뷰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안하게 읽으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몇 가지만 소중한 깨우침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을 희생하지 않고 현재를 즐기면서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언제 어떻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할까? 나처럼 평범한 사람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질 수 있을까? 나도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하고요. 이서윤님을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구루에게 찾아간 뒤 인생이 바뀌었다. 행운을 만났고 기회를 잡았고 결정적으로 더 부자가 되었다라고요. 진퇴양난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에도 마음만 먹으면 코끼리를 물리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줄을 타고 위로 올라갈수록 두려움은 사라지고 놀랍게도 세상은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제목이면서 이 책의 주제인 해빙은요, 지금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돈이 있습니다. 물에 손을 담그면 시원한 감촉을 느낄 수 있듯이 우리도 얼마든지 돈을 누리고 풍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빙입니다. 우리 안의 힘이라는 거죠. 그리고 해빙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더 많은 부를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해빙은 돈을 쓰는 이 순간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으로 부자가 되는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돈을 쓰면서 긍정적인 감정들을 느끼는 것입니다. 물건을 살 때 나에게 충분히 돈이 많다고 상상을 하면서 물건을 사면요, 즐겁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돈이 계속 들어올 테니까 걱정할 일도 없고요. 그렇게 기분 좋은 느낌, 원하는 것과 교환할 만한 돈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느낌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듭니다. 돈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그 기분을 느끼는 것인지 아니면 내 지갑에 있는 돈을 기쁘게 느끼는 것인지 하고요. 우리가 느끼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순간입니다. 해빙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요. 현재 자신에게 있는 돈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미래형이 아니고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해빙이란 돈이 있는 걸 느끼고 그 감정에 머무는 것인데요. 돈이 있어서 그 물건들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물건을 살 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번 돈으로 있음을 상징하는 증표들이라는 거죠. 비싸다, 돈이 아깝다, 이걸 사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과연 사도 될까, 살 만한 돈이 없다. 이렇게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느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있음에 초점을 맞추면요, 똑같은 물건들이 이제 풍요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온몸에 느껴지는데요. 이것이 바로 해빙의 느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있어서 이 볼펜을 살 수가 있었구나, 이 마스크를 살 수가 있었구나 하고 해빙 스위치를 켜면요. 그에 맞는 긍정적 감정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요. 이 차이가 변화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바로 없음의 세상에서 있음의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늘 쪼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없음의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쓸 때마다 해빙을 하고 그 느낌을 바라보고 그 감정을 조금씩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하고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3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의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운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누구나 부자가 될 자격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300만에서 700만 달러의 재산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갖고 있답니다. 안타깝게도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릇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통계적으로 살펴봤을 때요. 자신의 그릇을 4분의 3만 채워도 누구나 풍요와 만족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을 더 채우고자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수단은요, 바로 해빙이라고 합니다. 해빙은요, 불을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하네요. 해빙을 하게 되면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더 많은 물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해빙의 효과를 볼 때까지 얼마만큼 기다리면 될까요? 만약에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빠른 변화가 찾아오지 않아도 내가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몇 년씩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부의 길로 이끌어준 그런 경험치를 봤을 때요. 그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빠르면 2주, 늦어도 3개월이면요. 해빙의 효과는 나타난다고 합니다. 성인의 뇌가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데 14일에서 21일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해빙은 기존 감정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새로운 감정의 신경망을 형성해 준다고 합니다. 즐거운 변화들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빠르면 2주, 늦어도 3개월이면 해빙의 효과를 바로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해빙과 낭비의 차이는 무엇일까 하고요. 기쁨을 느끼기만 한다면 돈을 펑펑 써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하고요. 만약 그렇다면 좀 불공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돈이 없는데 돈을 쓰게 되면요. 그 과정에서 원치 않는 불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건 정말 안 좋은 거죠. 카드값이 무섭다고 생각하면서 카드로 계속 돈을 쓰다 보면요. 계속 징징거리게 됩니다. 어우, 카드값이 너무 무서워. 내가 괜히 많이 썼나 봐 하면서요. 그건 해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쁘게 돈을 써야 하는데 불안감과 또 무서움을 가지고 돈을 쓴다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하는 게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안을 경험하면서 돈을 쓰게 되면요. 기쁘게 돈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삶이란 내 안의 여러 가지 나를 찾아 통합시켜가는 여정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다워졌을 때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해빙은 그걸 위한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부자는 어떤 부자일까요? 우리의 감정은 대표적인 에너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물질 중 하나는요, 돈이고요. 긍정적인 에너지로 돈을 누리면요, 반드시 더 큰 돈을 당겨올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원인, 물질은 결과로 따라온다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해빙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해빙을 해서 부자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돈이 있다는 걸 기뻐하면요, 더 큰 돈이 찾아오는 것이죠. 해빙은 단돈 1달러라도 지금 나에게 돈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감정이 커져갈수록 돈을 벌 수 있는 내 능력에 감사하게 되고요. 돈을 벌어다 준 세상에도 감사하게 되고요. 그렇게 더 큰 돈이 돌아올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진짜 부자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귀인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인이 나한테 언제 찾아오나 이런 궁금함이 들 때가 있는데요. 진짜 부자들의 공통점은요. 좋은 인연을 알아보고 그것을 소중히 갖고 나간다는 데 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친구나 상사 등 직접 아는 사람만이 귀인이 될 수 있다고 오해를 하는데요. 그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어릴 적에 자신을 키워줬던 유머가 될 수도 있고요. 동서양에 나오는 고전 속의 철학자와 과학자 또 사상가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아는 사람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귀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귀인이 직접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요, 대신 사람들을 부자가 되는 길로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진정한 편안함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물컵을 이렇게 흔들면요, 그 안에 담겨 있던 물이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됩니다. 물컵이 갈팡질팡 흔들리는데 재물이 온전히 담겨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마음이 편안할 때 그 안의 물도 차분하게 머문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부자들은요, 돈에 대해 편안한 마음가짐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부자여서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요, 돈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안한 마음이 그들을 부자로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즉, 편안함이 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라는 것입니다. 편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뇌는 편안만 입력하고 반대로 짜증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짜증만 각인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빙 노트를 써보는 것입니다. 해빙의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해빙 노트를 쓰는 것인데요. 해빙을 어떻게 했는지 또 무엇을 느꼈는지 짧게 적으면 됩니다. 하나씩 기록하다 보면요, 어디로 내가 향하고 있는지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2번에서 5번 정도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시기를 활용해 부자가 되는 사람은 전체의 3% 정도뿐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그것이 기회인지도 모르고 지나쳐 버리고요. 좋은 흐름을 포착해내지 못한 탓인데요. 이 해빙 노트를 쓰게 되면요, 그 좋은 흐름을 포착해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문장은 단순한 것이 더 좋은데요. 나는 가지고 있다로 지금 자신에게 있는 것을 적고 나는 느낀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 됩니다. 그 뒤에 감사나 감탄의 표현을 덧붙여도 좋고요. 매일 쓰는 것도 좋지만요. 한 주에 3번이나 4번 정도 이렇게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써야 한다는 의무감에 시달리지 않도록이요. 그 말을 듣고 홍주영 기자님도 바로 썼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I have, 대출금을 갚을 돈이 있다. I feel, 돈이 있다고 생각하자 기분이 좋아졌다. 해빙을 하는 한 대출금 내는 날도 두렵지 않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해빙 노트를 쓸 때는요, 구체적인 내용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짜로 쓰자 행운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요, 본격적으로 해빙의 효과를 실감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경품에 한 번도 당첨되지 않았는데 경품에 당첨되기도 하고요. 무료 음료 쿠폰에 당첨되기도 하고, 또 자신의 팀이 1등을 해서 상품을 받거나, 은행에서 신용 등급이 올라가서 대출 금리가 낮아지거나, 이런 행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행운이 일어났는데요. 운의 법칙이 따로 있는 것일까요? 행운은 효율성과 상통하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노력에 비해서 쉽고 빠르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행운은 하늘에서 무언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같은 노력을 해도 남들보다 좀 더 쉽고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이라는 거죠. 울퉁불퉁한 흙길 대신에 잘 닦인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공부한 부분에서 문제가 집중적으로 출제되는 것과 같습니다. 즉, 행운은 우리의 노력에 곱셈이 되는 것이지 덧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운이 덧셈으로 온다면요, 노력이 0이어도 행운이 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행운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운은 곱하기입니다. 내 노력이 0이면 거기에 아무리 행운을 곱해도 결과는 0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죠.
노력한 것을 몇 배로 돌려받는 것이 행운인데요. 그 결과에 감사하고 그 마음으로 계속 노력해서 더 커다란 성과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순환을 이루는 것이고요. 행운은 곱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having, 즉 있음을 입력해야 합니다. 우리 뇌는 어떤 명령을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운의 흐름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의식의 있음을 각인시키는 방법이 바로 having이고요.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세상에 우연은 없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준비된 하나의 기적일 뿐이라고 하는데요. 꼭 읽어보셔서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해빙도 꼭 한번 써보시고요.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